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조용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다우지수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만 조금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힘이 약했는데요. 또 어젯밤에 전반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것은 또 민주식 열풍입니다.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가 70% 넘게 급등하면서 민주식 열풍이 또 다시 시장에 불어오는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한동안 시장을 지배할 듯합니다. 며칠 전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인플레이션에서 이어 또 뉴욕 연방은행에서 또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CPI 발표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기 힘들어 보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 역시 관망세가 짙어졌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소 좀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네, 국내 증시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졌고요. 또 장중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던 외국인이 장 마감 10분 전에는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그나마 많이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국내 증시 석가탄신일로 하루 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하락세를 보였던 AI 반도체주들이 최근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ETF 시장에서도 다음 AI 수혜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AI 수혜주로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젠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눈여겨볼 유망 상품과 투자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크지 않은 변동성에 지루함을 느낀 걸까요? 2년여 만에 민주식 열풍이 재현되기도 했는데요. 폭풍 전야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1% 하락하면서 9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S&P 500도 0.02%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만 홀로 0.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곧 발표될 4월 PPI와 CPI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프랑스의 대규모 투자를 밝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0.25% 하락했습니다. 오픈 AI가 새로운 챗 GPT를 발표한 것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애플은 오픈 AI와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에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 협약 조건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소식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8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0.5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등락이 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가 1.72% 하락했고 일라이릴리도 하락한 반면 참고로 테슬라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4배 많은 100% 올릴 것이라는 소식에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별로 봤을 때 개별 기술주가 그나마 선방해줬고 나스닥 지수만 초록불 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CPI 보고서 앞두고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어갑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치죠. 만약 4월 물가 역시 지난 1월에서 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뉴욕 연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3.3% 정도로 예상했고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2.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치들보다 각각 높아졌고 지난 미시간대 결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투자은행 UBS는 앞으로의 2주가 여름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적 데이터와 미시적 분석 포인트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이 주가 방향성 분석에 유효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거시적으로는 CPI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편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은근히 오르고만 있다 보니 시장 투자자들은 또 다른 자극적인 맛을 찾는 모습입니다.
바로 밈 주식, 유행성 주식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 게임스톱의 주가가 75%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팬데믹 시절 미국에서 밈 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닉네임 로어링 키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매도 세력에 맞서 밈 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그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입니다. 한 남자가 자세를 바로 세우고 게임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어링 키티가 3년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게임스톱은 물론 다른 밈 주식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밈 주식 급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만큼 위험 감소에 나서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증시엔 결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짚어드린 지표만 보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참고로 간밤에 62,000달러를 회복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밈 주식은 사례를 보더라도 안전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투자 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개선 조짐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WTI 배럴당 8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각각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출하기 전 창밖의 날씨를 확인해보고 옷을 고르는 것처럼 오늘 밤 발표될 PPI 먼저 확인해보시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픈AI의 챗GPT가 입을 달았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대화가 가능해졌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AI hoodie. Nice choice. What's up with that ceiling though? Are you in a cool industry-style office or something? Well, can you take a guess at what I might be doing based on what I'm showing you here? From what I can see, it looks like you're in some kind of recording or production setup. With those lights, tripods, and possibly a mic, it seems like you might be gearing up to shoot a video or maybe even a live stream. 보신 것처럼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영화 허에서 주인공이 AI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시연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보여준 주변 환경을 사람처럼 보고 듣고 주제에 맞게 대화까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성능은 기존보다 2배 더 빨라졌고 텍스트와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50개 언어를 지원해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한 데다 메모리 기능까지 갖춰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 학습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챗GPT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대감을 키우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공개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현재 오픈AI와 막판 협상 중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보다 더 사람다워진 챗GPT, 인공지능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텔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실탄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콜버그 크레번스 로버츠와 투자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서 아폴로와도 접촉 중인데요. 아일랜드 공장 건설을 위해 11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 규모의 독점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몇 주 내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 최근 상황이 녹록지만 않습니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서버용 CPU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중국 관련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강화 카드를 꺼내들고 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앞서 반도체 패권 회복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미국 정부로부터 역대급 보조금도 확보했고 본격적인 확장을 위한 실탄도 두둑히 준비되고 있는 모습인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각국의 빅테크들의 갑질 행태에 대해 고삐를 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 팔기 이슈와 관련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는 회사를 상대로 공식 과징금 처분서 발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오피스와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미 한 차례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팔면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전례가 있고 또 오픈 AI 투자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경쟁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이커머스 강자 테무가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 돈 수조 원을 쏟아부어 왔는데 최근 틱톡 사태 화들짝 놀라며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은 건데요. 이에 따라 미국 매출 비중도 지난해 60%에서 올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무는 저렴한 상품을 앞세워 무섭게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시장 진출 2년도 채 안 돼 미국에서 아마존에 이어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고요. 메타와 구글의 최대 광고주일 만큼 막대한 돈을 들여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선 중국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미 정치권은 수입품 관세 면제 제도도 없애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들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증시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전력 인프라 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AI 확대로 실제 전력 및 전선업체들의 수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변압기 수출액은 작년 대비 81.8% 증가해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전선 수출도 전년 대비 45.7% 늘어나 6억 7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전력 수요를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은 AI 반도체 개발 등 AI 분야에 8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 양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AI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력 인프라도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력 사업이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어제도 전선 및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KBR 메탈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대한전선이 24%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원전선이 6%대, G2파워가 4%대 뛰어 올랐습니다. 조선주도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업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조선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한 183.9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과거 슈퍼사이클로 일컬어지던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국제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자 가격대가 높은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하면서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대리기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는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5척 주문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대신 머스크가 한국 조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조선업종이 크게 들썩였는데 HD 현대중공업이 5.28% 상승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4.93%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오션이 4.9%,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4.15%, 2.83% 상승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데요. 이번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공사가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와 웨일스 해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이번 주에 해당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체코와 폴란드 등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외 원전 건설 수주는 탈원전으로 느슨해진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원전으로 돌아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우리기술이 21%대 뛰었고 S&T 에너지가 15%대 강세 흐름 시현했습니다. 그 밖에 태광이 4.27%, 일진파워가 3.9%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 프로그램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연이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경제부총리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죠.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간 상속세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상속을 가업 상속을 할 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오는 16일에 미국 뉴욕에서 밸류업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매우 커져 있기 때문에 이번 IR 행사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PBR주가 연일 들썩였는데요. KB금융이 2.9% 올랐고 오늘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삼성화재가 2.76% 뛰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가 2.42%, 메리스금융지주도 2.31%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는 경계감이 역력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수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02% 약보합권으로 2,727선, 그런데 코스닥이 1.13% 약세로 85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장 초반보다 시간이 지를수록 점점 흐르는 장세가 연출됐는데 코스피는 어제도 외국인 선물 매매를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 규모를 늘리자 지수도 약해졌죠.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보합권이다 보니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수급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65억 원 순매수, 기관이 172억 원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만 144억 원 팔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875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07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개인만 홀로 2,05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밸류업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1%대 추가 조정을 받은 반면 SK하이닉스 2.17% 또 한 번 상승하며 한 달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18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차가 1.45% 플러스권, 기아도 강세였고 KB금융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종가는 81,6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3%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HLB도 3%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알테오젠,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3.41%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1.4% 약세를 기록하는 등 헬스케어 섹터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0.84%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가 2% 내외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속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전 올라서 1,368원 20전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는 좀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AI 강세장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현재 시간 오늘 구글이 연례 I/O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제품을 대거 발표하고요. LG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에 참석해 AI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게다가 간밤엔 ARM이 내년까지 자사의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AI 모멘텀이 산재한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시장을 주도할 AI 관련 업종 종목들을 세분화해서 정리했습니다. 작년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확장되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가 다양화될 때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온 디바이스 AI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AI 스마트폰과 AI PC, 웨어러블 AI, 자율주행과 공장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이 관련 밸류체인을 주목하라고 권했습니다. AI와 관련된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고 올 하반기엔 하드웨어 쪽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할 이슈들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특히 밸류업 수의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보험과 금융주들이 대거 1분기 실적을 내놓는데요. 삼성증권과 한화생명,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화재 등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MSCI 분기 리뷰 날입니다. 통상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알테오젠과 엔캠, HD 현대일렉트릭의 편입이 점쳐집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도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철강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철강은 관세가 3배가량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이스틸과 신스틸 등 철강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미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는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석가탄신일에 나오는 CPI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크겠는데요. 시장의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시거나 또 재테크돈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투자자들도 경계 심리가 좀 커지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요즘 들어서 이제 워낙 인플레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물가 지표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관망세를 보입니다만 유독 이번에 발표되는 CPI, PPI는 조금 시장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남다른 어떤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결국 이제 원래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금리 인하 쪽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를 만한 종목들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좀 밈주식이 다시 올라간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 궁금했는데 뭡니까 월스베츠 거기 네. 레딧 거기에서 2021년에 그 밈주식 열풍을 이끌었던 사람이 키스지. 그때 키스질이라 했고 요즘은 GIL 그냥 키스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키스길인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쓰는 이름이 로링 키티. 네, 포유하는 고양이. 네, 그러니까 네. 한 3년 만에 이제 트위터 X에 이제 나타났다. 그게 이제 됐고 저 궁금했더니만 아까 우리 도지연 캐스터가 올려줬잖아요. 글도 아니고 그냥 뒤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 그림 하나. 네. 그거 하나 올렸다고 지금 70 몇 프로. 게임스탑 저렇게 오는 거. AMC도 마찬가지. 예. 78%.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많이 올라와서 그때 민주식 열풍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예. 그때 2021년에는 아닌 게 아니라 대단했죠. 아마 증권사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그때 공매도 쳤던 그 한 군데는 거의 우리 돈으로 얼마였더라? 꽤나 한 7조 정도, 8조 정도를 한 방에 날리고 이런 식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CNBC는 그렇게 나오네요. 어제 하루 만에 공매도 세력들 한 10억 달러 네네. 손실이 났다고 예. 그런 식인데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때 2021년에는 금리가 아주 낮을 때였고 지금은 이 고금리 상태에서 과연 그때만큼 이렇게 하면 이게 팍팍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민주식도 지금 급등한 거 보면은 그만큼 좀 유동성은 풍부한데 유동성은 풍부하고 뭔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그런 좀 대기 그런 자금이 많다라는 상황이기도 생각도 들고요. 한 것 같고.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심심해서 이러나. 그런데 돈 갖고 이렇게 돈 갖고 이러다가는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쉬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예, 싶은데 매매를 주도주 찾기는 쉽지 않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이렇게 어제 거래에 뛰어든 분들도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러니 지금 그만큼 저게 화제가 된다는 얘기는 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딱히 할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고. 아니 그럼 저희 또 바로 애플리서치 그러니까요. 한용수석 연결해서 그래 볼까요? 좀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네. 다시 짚어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애플리서치 한용수석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럽죠? 아유 어떻게 스튜디오 나오시다가 이렇게 전화 연결됐습니다, 한 수석님.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화 연결을 드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횡보해서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간만에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네. 갭으로 확 뛰어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변동성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결국은 약 보합권 수준으로 이제 좀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모두 보시면은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정 나왔던 게 거의 다 메꿔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방향성을 보자면은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오늘 9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밤 9시 반에 발표하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현재는 이제
그 YOY 기준으로는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지금 예측치는 뭐 3% 중반대 정도 보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또 주거비겠죠.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여전히 문제가 됐었던 이제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얼마만큼 좀 떨어졌느냐가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좀 방향성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한수석 그냥 느낌이나 감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보면은 지난 3월 뭐 하순에 찍었던 고점, 거기 이제 근처까지 와서 여기서 밀리면 이제 그림이 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뭐 막힐 것 없이 더 간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뷰는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구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보다는 네. 물가 지표의 연동세에서 이제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물가가 또 내리지 않고 그냥 뭐 보합권 수준이나 또 3%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자자들 생각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이번 연도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지금 고점에서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는 종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랑 이제 그 오픈 AI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근데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딱 그거였습니다. 그 챗 GPT에서 챗 GPT-4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제가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도 영상 나갔습니다. 글로벌 비즈에서 나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이거는 혁신을 넘어서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그 아이폰이 이제 챗 GPT-4를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은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는지 심판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랑 스페인어 동시 통역을 가능하고, 우리가 그 영화 허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온 뭐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생돼서 알아볼 그 섹터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ESS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성장률 대비해서 ESS의 성장률은 여전히 낮고 전력 소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챗 GPT 같은 LLM 기반의 검색하는 전력량을 봤을 때는 구글에 검색하는 전력량보다 10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은 이제 LLM 답변 대비해가지고 60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글에 검색하는 것보다 이미지 생성이나 뭐 영상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검색에 뭐 600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챗 GPT를 쓰다 보면은 이미지를 그 추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추출하면은 생각보다 그 검색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전력량은 굉장히 클 텐데, 저는 ESS가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ESS 쪽에서도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 저 GPT-4 대화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이 기술의 발달 속도는 엄청나다 싶었는 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 진짜 누구랑 같이 한번 챗 GPT에다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멀었네 싶었는데 벌써 저렇게 대화하고 말씀하신 영화의 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써 이제 현실이 돼가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저게 돈이 되느냐 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렇게 돈이 되면서 저게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 이 연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전력 소비가 전력,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뭐 전력 전선 쪽이 계속해서 이게 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또 성장 산업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자 전략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나눠져서 봐야 되는 게 예, 전산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전산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테마를 타서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들어가고 새로 세팅을 하고 이게 새로운 그리드를 창출을 하려면은 전선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 지금 있는 전산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테마를 좀 어떻게 탔었느냐. 구리 가격 상승할 때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왜냐면 판가를 전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선 가격 늘어날 수 있겠네. 근데 전선 업체들이 사실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테마성으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장기간으로 쭉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하지만 에너지나 최근에 들어오는 유틸리티는요? 그 변압기 말씀을 변압기. 드리자면은 예. 네.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숫자를 보여주느냐. 근데 말씀하신 유틸리티 같은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지금 전력에 대한 판매를 하지만은 조금은 다른 게 이제 유가랑 환율에 좀 변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전선주들은 테마를 타서 가볍지만은 시장에서 쭉 올라가는 게 있지만은 한국전력이나 이런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흑자 전환을 했을 때 얼마만큼 흑자 전환해서 다시 돌려질 가능성이 있느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파는 그 갭 차이를 좀 메꿔야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국회에서 넘어가는 법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됐을 때는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그때 주가 상승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소장님이 질문 주신 내용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AI가 돈이 되느냐 하는 부분. 저는 일단은 챗 GPT, 오픈 AI는 돈을 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번에 계약 체결을 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챗 GPT 4가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갤럭시 판매량을 좀 선례를 보면 되거든요. 갤럭시 판매량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근데 갤럭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챗 GPT 5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동시통역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아이패드도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챗 GPT 4를 키고 나서 내가 미적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미적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줘라고 하면 그걸 영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강사들의 자리까지 좀 위협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챗 GPT 같은 경우에 지금도 미적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상이나 그림으로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곳은 이제 좀 애플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곳들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 돈을 좀 벌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기존 AI 주도주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는 어떨까요? 간밤에는 좀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ARM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요. 네,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인공지능 한다고 하니까 ARM 홀딩스도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전망이기는 한데 ARM이 이제 모바일 쪽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모바일 칩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때문에 굉장히 좀 왈가왈부가 많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이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결국 지금 900달러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GPU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실망하는 매물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미적분 얘기하시면서 결국 학원 강사들의 어떤 그 자리도 AI가 위협할 수 있다. 뭐 어디 학원 강사뿐이겠습니까? 전학 정민앵커도 이름은 이 자리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또 한수석 또 연결됐으니까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네네. 그동안에 한 2번 상승 갭이 나오면서 힘차게 좀 올라오나 싶다가 두 번째 나왔던 갭은 거의 다 채우는 정도로 최근에 이제 부진하다가 어제 이제 사실 또 나스닥 지수 강보합 마감하는데 애플하고 둘이서 열일했어요. 최근 뉴스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중국 쪽에 뭐 들리는 얘기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소식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3.6이거든요.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 뿌려지고 나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결국 지금 점점 업데이트되는 뒤에 숫자들을 봤을 때는 발전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핸즈오프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슈퍼컴퓨터 도주나 이미 GPU를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미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많습니다. 지금 한 15억 마일을 아마 돌파했을 겁니다. 누적 마일을. 그러면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4월 초인가 그때 이제 테슬라 FSD 마일이 이제 10억 마일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한 달 반이 조금 안 됐죠. 반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벌써 5억 마일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면 5억 마일을 돌파했을 때 원래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12월까지 늘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닝콜에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닝콜에서 확인을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8월 8일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8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이제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에서 좀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둘씩 영상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전혀 뭐 경쟁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밤에 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모델 Y 할부 금리를 좀 많이 대폭 낮췄다라는 건데, 새로운 모델 Y를 구매할 때 시장이 지금 뭐 5.25, 5.5, 지금 할부 금리가 6.4% 정도 되거든요. 테슬라 네. 모델 Y가. 근데 네. 지금 0.99%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고금리 상태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부 금리가 이렇게 낮춰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FSD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차츰차츰 올라간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굵직굵직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여전히 한 150달러 밑에서는 2차적인 매수 구간을 좀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150달러 밑에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기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갑자기 저를 100%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차값이 2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렇죠. 중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뭐 카드의 차이겠죠. 예를 카드. 들어서 옛날에 우리 중국이랑 네. 미국이랑 무역 전쟁 2017년도가 예. 그때 한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미국은 관세를 때릴 때 조커를 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조금 떨어지는 관세를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패가 이제 내가 광땡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 그냥 땡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는 미국은 그냥 가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중국이 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미국은 중국한테 가장 필요한 게 GPU지 않습니까? GPU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관세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희토류를 통제하거나 이러겠죠. 그러면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세를 때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희토류 관련주가 한번 좀 테마성으로 부각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해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럼 크로스리서치 이재무 대표 바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급하셨겠다. 숨 좀 고르셨어요? 네. 숨 좀 고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뉴욕 얘기는 조금 이제 한영희 수석하고 나눴고요. 네. 중복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국내 정치로 갔을 때 조금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제 시작할 때도 그렇고 장 마감 동시효과 때도 코스피는 훌쩍 뛰고 외국인들도 순매수 돌고 약간 이 양 시장의 이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저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느끼고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코스닥에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에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이 많이 코스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뭐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을 좀 이끌어 줄 만한 특별한 섹터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좀 시총 상위에 있는 섹터를 보시면은 엔터라든지 바이오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되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인데 아무래도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대략 실적이 대부분 적자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모멘텀을 받을 만한 요인도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난 그 2월부터 해서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 나왔을 때 그 자산가치 PBR 이런 것들 많이 주목받았을 때 코스닥 잘 보시면은 코스닥이 대부분 고 PBR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이 모멘텀이 되게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테마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테마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그 종목군들이 사실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주기 살짝 이제 부담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약간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대체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양시장이 이렇게 좀 디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실 때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어떤 글로벌 분위기하고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별개로 좀 움직입니다. 별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커플링 차원에서 또 하나 바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디커플링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일단 그거는 그 HBM 이제 시장을 두고 양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일종의 루머일 수도 있고요. 아직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얼추 단독이라고 해도 나올 만한 기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점을 SK하이닉스에 적용했던 걸 적용시켜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사가 기술적으로 차이는 모르겠지만 만드는 이제 공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다른 상태에서 만드는 과정이 다른데 결과만 놓고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이제 못한 것 같다라는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뭔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HBM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이닉스만의 어떤 물량만 가지고는 이 빅테크들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시장이. 앞단의 시장이 지금 구매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공급단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뭐 내년도 것도 다 물량이 좀 나갔다고 할 정도이니까 그만큼 지금 물량이 딸린 상태에서 분명히 삼성전자, 마이크론 물량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퀄리티 테스트가 끝나면은 삼성도 자연스럽게 HBM 납품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약간 빠졌던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일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HBM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뭐 지금 전망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한 200% 전년 대비, 그다음에 25년도에 400%까지 크게 지금 올라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쪽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 HBM 자체가 기존의 D램보다는 약간
고단위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이야기하는 ASP, 평균 판매 단가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도 높은 제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니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추세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눌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뭐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지금 위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속도보다 너무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보니까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던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화장품주는 이제 추세는 지금 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탔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시장에서 아마 이걸 판단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실적,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월요일날 주가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뭐 클리오라든지 본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차익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한번 시세가 더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쭉 더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또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실적주들은 항상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어제 일정 정도 약간 윗골이 나는 종목들이라든지 일부 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화장품주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대체로 다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즈음, 그러니까 여름쯤이 되겠죠. 7월, 8월. 이쯤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화장품주는 아마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주는 역시나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어제 움직인 것들은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결국 미국에 있는 선사나 선주들이 중국 업체가 아닌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무언가 더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금 유럽 쪽에서 중국에게 이제 발주를 줬던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약간의 무언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국 업체들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설계 도면 자체가 공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일단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지연됐을 뿐이지 중국 업체가 그대로 만들어서 아마 유럽 선사들에게 갖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가 일부 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순환매가 좀 순환매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3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54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국내 증시도 좀 그러한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는 79,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역시 또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4,9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8,000원. 기아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96,000원. KB금융은 2.9%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9,9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이 역시 또 강보합권 예상되고 호가는 164,900원. 엔캠도 마찬가지네요. 보합권. 예상 체결가 301,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6,20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작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5,700원. HPSP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100원이고
클래시스는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7,2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또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반도체주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예, 그러네요. 뭐 미국도 지금 숨죽이고 한번 지표 보고 가자 하는 와중에 우린 또 내일 휴일까지 있으니까 오늘 뭐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반도체 관련주 저렇게 예상가대로 가준다? 그 정도면 정말 뭐 나쁘지 않아 다행인 그런 네. 정도 아닌가 싶네요. 예. 좀 물가 지표 나오고 나면 시장 흐름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요? 어떨까요? 좀 소장님 감으로요.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결정을 내야 되는 레벨이거든요, 미국이. 네네. 여기서 전고점에서 막히느냐 아니면 그냥 새로운 또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였나 보다 우리가 3월에 봤던 고점이 금년에 뭐 상반기에는 그 정도인가 보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이쪽 아닌가 싶고 시장 반응은 지금으로서는 그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뭐 아주 대놓고 이런저런 이제 뭐 지표 마사지 차원을 넘어서 지표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네. 미국을 두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은 일단 뭐 PPI, CPI 소매 판매 지표 보고 좀 시장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뭐 일단 금리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안정을 좀 찾은 것 같다. 금리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그래도 불씨는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 정도까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달 증시 막 약간 폭락장 나오고 그럴 때 보시면은 마치 올해 뭐 금리 인하 하나도 없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5월 들어서는 그래도 뭐 희망의 불씨처럼 살짝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심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한 번? 뭐 사실은 작년 그다음에 3월 FOMC 회의 결과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 3번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최근에 언론 보도 이렇게 헤드라인 보면은 2번으로 나와요. 2번. 2번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2번도 약간 무리수는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기대감을 약간 줄여가지고 한 번 정도 기대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네. 한 9월 정도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좀 늦으면 12월인데요. 뭐 9월 정도 그래도 한 번 하지 않을까. 시장이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의견,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투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지금 나름 증시를 좀 약간 떠받치고 있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2,700대까지 올라온 거는 아마 네. 그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2,700을 이렇게 쉽게 또 올라오지 못했을 건데 지금 그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5월에 약간 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시 어떤 분위기 보시면은 약간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지만 한 번 정도 그래도 보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거 좀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빠지겠죠. 근데 기대한 거 좀 이상 나오면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종목으로 승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그렇죠. 어제 보니 진짜 아니 그 뭐 농심 같은 거는 갑자기 막 짱대 양봉이 훅 나오고 반면에 또 저 엔터주들은 왜 또 전부 다 빠지더라고요. 어제 네. 뭐 하나 실적 나온 게 있었나요? JYP가 나왔었던가? 지금 이제 엔터주들 실적이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는데, 네. 이제 그 보통 말하는 우리 엔터 4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하이브라든지 JYP, SM, YG. 예, YG까지 하면은 공이 지금 실적이 시장에서 추정했던 숫자가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못 미쳤습니다. 아 실적이 그러니까 못 미쳤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이브가 1분기 영업이익 이제 한 170억 나올 거라고 봤는데 144억. 그러니까 컨센 대비하면 마이너스 15% 빠졌고요. 예. JYP가 많이 빠졌습니다. 430억 예상했는데 336억,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SM이 249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200억, 201억이 나왔어요. 어허.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덜 나온 거고 네. YG는 플러스 56억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70억이 나왔습니다. YG가 왜 그렇게 네네네. 됐지? 그래서 YG는 아직까지 실제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지금 보면은 대체로 한 20% 전후 그 컨센보다는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엔터주 특히 JYP가 많이 빠졌는데 JYP는 목표 주가를 좀 이렇게 하향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나왔다. 아마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목표 주가 하향까지 나오니까 아마 그게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엔터주들이 지난 3월 달에 보고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증권가 전망으로는
1분기는 안 좋을 거 다 알겠는데 2분기부터는 빠르면 좋아질 수 있어 했는데 그 JYP일 겁니다. 그쪽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1분기 이렇게 나왔고 2분기 얘기를 하는데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증권가에 바라볼 때는 그래도 2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어라고 해놨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는 2분기도 안 좋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안 좋게는 작용한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엔터주 때문에 전략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우지수 8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간밤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PPI,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고요. 여기에다 소매 판매 지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코스닥 최근에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조정받는 모습이죠. 오늘은 어떤 출발 나타냈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올라갑니다. 2,73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지금 857포인트 0.4% 상승 보여줍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78,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18만 4천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1.3% 상승합니다. 38만 6,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네요. 78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으로 6만 4,9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24만 6천원이고요. 기아가 0.2% 올라갑니다. 11만 4,600원. 셀트리온은 하락합니다. 18만 9,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이네요. 40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KB금융은 2% 약세입니다. 8만 원 선 1.9% 내림세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모처럼 반등 보여줍니다. 0.4% 상승으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여전히 좀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좀 다소 부담인 것 같고요. HLB가 2% 상승합니다. 10만 3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0.8% 하락합니다. 9만 5,8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에코프로 1% 상승 9만 6천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약보합으로 16만 4,600원. 사실 알테오젠하고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MSCI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됐는데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이게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엔캠은 오늘 1.8% 상승합니다. 30만 6천원, 30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보합이고요. 17만 7,400원, 인노공업 강보합 29만 1,500원, 셀트리온작은 떨어집니다. 9만 6,100원이고요. HPSP가 0.8% 하락합니다. 4만 7,450원. 그리고 클래시스는 0.3% 상승하네요. 지금 4만 7,400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호가하고 또 개장 직후 시초가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또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는 오늘도 날아가네요. KBI 메탈이 지금 12% 급등합니다. 3,695원이고요. 대원전선도 5% 강세입니다. 5,140원. 그리고 LS도 4.3% 상승 15만 6,900원이고요. 가온전선도 3.9% 강세 6만 8,900원이고요. 대한전선도 1.4% 올라갑니다. 18,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에코에너지도 0.8% 상승 3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전력 수요가 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전선주, 전력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챗 GPT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갑니다. 오픈 AI가 GPT-4.5를 또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런 섹터들 관련 종목들도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솔트룩스가 2.9% 상승하고 있고요. 또 셀바스 AI도 1.4% 상승합니다. 18,080원이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0.3% 상승 중이고 브릿지텍이 지금 8%, 9% 강세입니다. 주가는 1160원 선이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4.8% 강세입니다. 26,900원이고요. 플리토도 4.3% 상승 36,200원이고요. 마음 AI도 1.5% 상승합니다. 23,100원 선이고요. 한컴 위드도 1.9% 강세입니다. 마켓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3.8% 올라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가 각각 3%에서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전성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철강 섹터도 지금 상승합니다. 철강 쪽에서는 특히 중소형주들이 지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스틸이 지금 18% 넘게 올라갑니다. 4,640원이고요. 부국철강도 13% 급등합니다. 3,560원. 그리고 신스틸도 12% 급등 중이고요. 몬베철강도 6.9% 강세 3,100원 선이고요. NI스틸, 지금 보게 되면 KG스틸도 2.7% 상승이고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도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요. NI스틸, 대동스틸, 금강철강 5%에서 3% 강세고요. 한일철강, 넥스틸, 휴스틸 지금 다 올라갑니다. 철강 중소형주들 강세, 강관업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철강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도 올라가네요. 나노엔텍, 마크로젠, 인성정보 이런 네? 게임 쪽은 갑자기요? 게임주요? 확 들어오시네요. 게임주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컴투스 홀딩스 올라갑니다. 1% 안팎으로 상승 중이고요. NC소프트도 2% 상승 중이고 네오위즈 그리고 위메이드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38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억 원, 1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7억 원, 5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1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좀 사네요. 지금 1,321개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지금 80전 하락한 1,367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게임주가 궁금하셨어요. 요새 워낙 시세가 좋았으니까 갑자기 막 튀고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던 날 됐어 하면서 막 그날 확 뿜길래 딴 거보다 아니 게임지 좀 궁금했어요. 주변에 이렇게 좀 오래 고생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고 이제 더 밀리기는 어려운 레벨 아닙니까 사실? 게임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건 많이 맞고 떨어진 건 고점 맞고요. 대비 지금 이제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많은 섹터는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많은 건 아니다. 네네. 지금도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그냥 어떤 실적 정도 잘 나온 방어되는 정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게임주를 이제 볼 때는 크래프톤 정도만 살짝 보고 있거든요. 크래프톤이 그나마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게임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잘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제 크래프톤을 이제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NC도 주가가 최근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영 이제 과거에 비하면 사실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게임 섹터에 뭔가 전반적으로 뭔가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AI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전선주들. 근데 사실 전선주는 이재무 대표님이 조금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그때 주셨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네네. 네. 왜냐면은 저쪽 섹터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가는 섹터예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해서 그쪽이 이제 계속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에 좀 있어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쪽 섹터에 사실은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많았지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좀 주가 많이 꺾여 있는 종목들을 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는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전력, 전선 저런 쪽이 지금 굉장히 유망한 거고요. 유리기판도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떨어질 것 같지만 또 올라오고 그래서 최근에 핫하다고 해서 섹터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 올라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좀 능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 좀 흐름을 잘 타시면 수익에 좀 시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보안 업체인데요. 벨로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벨로크. 네, 벨로크가 정보 보안 솔루션 또는 보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매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고객사에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구축해진 상태에서 유지 보수를 해줘요. 이게 주로 이제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 솔루션과 보안 서비스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남부발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발전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요 이제 금융권, 공공기관이 동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좀 안정적인 뭐 공기업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지금 매출 포지션 중에서 그 자사 솔루션, 그다음에 타사는 총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많은 거는 이 총판 솔루션입니다. 이게 한 매출의 90%, 자사 솔루션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작년에 상장을 하고 인력을 대거 늘리고 하면서 자사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사 솔루션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중장기적 계획인 거고요. 아무래도 자사 솔루션을 팔게 되면은 매출도 늘지만 영업 이익률 자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 솔루션을 많이 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팍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FOCS라고 하는 영어 약자 팍스인데요. 요거는 방화벽 정책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요 내용을 저도 몇 번 읽어봤지만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해킹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바이러스를 뭐 침투시키려고 한다든지 할 때 무언가 막아주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동사가 개발을 좀 했고 지금 이 자사 솔루션 5개 중에 가장 메인 제품이고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주요 고객사 또 신규 고객사 대상으로 판매를 지금 하면서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팍스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매출이 올라올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에 자회사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VCI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뭘 하냐면은 아이 오브젝트 트랙이라고 하는 영상 분석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CCTV 이런 것들을 찍고 나면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그 영상을 이제 관제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판단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경비실은 경비실 이런 쪽에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뭔가 CCTV 상으로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럴 경우 경찰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 말려주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 동사가 이거를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지금 지방교육청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각 지역 또는 뭐 서울시 교육청 이런 쪽에 납품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됐던 이태원 참사 같이 뭔가 이슈, 중요 이슈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관제하고 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결 실적 실적은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은 한 3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작년에 동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 첫 해인데 보통 첫 해 상장할 때 상장 뭐 비용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또 대거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인건비, 고정비가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작년에 영업 적자 돌아섰는데 올해는 다시 흑자로 돌아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동사 시가총액이 300억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1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무적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150억을 가지고 M&A라든지 이걸 토대로 또다시 한번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저점에 있을 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미 3% 넘게 올라가는데. 네네. 뭐 워낙에 지금 주가가 쌉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지난해 PER은 대비로. 10배 수준이니까요. 예. 보안업체들이 평균 PER을 한 20배 이상 받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보안업체들 보시면은 벨로크보다 못한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1000억대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300억대니까 비교적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대표님 그 기업 탐방 가실 때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르는지 좀 아니 왜 여쭤보냐면 그냥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저희 방송에 소개를 하고 나면은 그 기업들이 좀 괜찮다라고 분석해준 기업은 좀 주가가 좀 올라가긴 해요. 이게 뭐 일단- 시체를 두고 오르기도 하겠지만.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실적,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근데 기업 탐방 아이템을 가기 가지고 전에 이미 있는지. 실적이 좋은 걸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지난번 소개시켜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확인을 하러 실제 가시는 투자자가 느끼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확인 차원에서 갔던 건데 실제로 좋았고
지난주 금요일 실적 나왔을 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그 기준이 있으면은 탐방이 가능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주가도 좀 싸야 됩니다. 네네. 네, 주가가 좀 싸야지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독립 리서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을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분석이 된 보고서를 시장에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도 탐방 한번 가보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 발굴했는데 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00억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150억인데 네. 보고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누구도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탐방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업을 발굴했을 때가 이제 약간 보석을 발굴한 느낌이죠. 아니, 벨로콘을 지금 9%도 10% 올라가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방송에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어느 채널이나 이렇게 종목이 언급되면은 또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탐방 가셨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다 소개하는 건 또 아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달에 평균 10개 정도 가거든요. 네. 그중에 제가 쓰는 게 4개니까 네. 나머지 6개는 제가 안 썼다는 거죠. 그럼 야. 그거는 제가 이제 그나마 거르고 걸러서 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좀 사볼 만한 기업 위주로 네네. 먼저 선택해서 발간을 하는 거죠. 요즘은 뭐 하우스 수박이라서 다 달고 맛있고 뭐 상한 수박 네.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수박 장사 한 절반 가까이는 버렸어요. 쪼개 보면 안에만 물 차고 막 안 익고 이런 게 있었는데 탐방도 비슷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벨로크를 지금 소개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또 벨로프도 있네요. 네, 저도 탐방 과정까지도 종목명이 헷갈렸습니다. 헷갈렸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게임 뭐 유통업 이렇게 나오네. 네네. 아, 그래서 참 다양한 벨로크는 회사들. 이제 영어 약자로 락이니까 뭔가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생각을 락, 하시면은 벨로크, 딱 이렇게 락. 예, 아. 딱 이렇게 걸어 잠그는 보안이라고 벨로크,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벨로크, 편하실 것 락.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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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석가탄신일에 나올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2거래일 연속 관망 심리가 짙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2,72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어제의 낙폭은 되돌려놓고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각 현재 0.94% 플러스권 86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만 200억 원 매도 5위 기록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1억 원, 11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20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161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개인 홀로 364억 원 팔자세 시연 중입니다. 휴장을 앞두고 포지션 축소 수급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해 보면 오늘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해서 게임 엔터와 화장품 업종 플러스권이고요.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던 손해보험과 해운, 은행 업종은 하락률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선주가 강한 상승세를 시연 중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전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KBI 메탈이 16.29% 질주하고 있습니다. 3,82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2.35% 플러스권으로 5,000원, LS가 1.3% 오르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온전선과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가온전선이 1.2%, LS 에코에너지 1.1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주 올라갑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대중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데 앞서서 중국산 철강에 관세율 3배 인상을 하겠다고 언급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속에 하이스틸이 17.86% 폭등하면서 지금 거래가 4,61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신스틸 오늘도 올라갑니다. 8.86% 플러스권으로 4,055원. 부국철강이 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문배철강 4.32% 오르며 3,020원. 대동스틸도 2% 강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AI 챗봇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간밤에 오픈 AI가 새로운 챗봇 GPT-4O를 출시를 했는데요. 사람과 같이 사물을 인식하고 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옴니 모델 AI 공개에 우리 시장에서도 AI 챗봇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브리지텍이 5.58% 상승하면서 9,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1.8% 급등합니다. 1,4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10%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면서 2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폴라리스 AI도 6.51% 상승세 보여주면서 3,77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솔트룩스도 4%대 플러스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 폭등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고 또 데브시스터즈의 경우에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이 출시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7% 넘게 오르면서 6만 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오위즈가 4.59% 상승하며 23,950원, NC소프트도 2.86% 올라갑니다. 거래가 21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도 2%대 플러스권 22,150원 선이고요. 위메이드가 1.59% 상승하면서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사 이 기대감이 큰 업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이제 부과할 거라고 예견되면서 미중 관계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중소형 철강주 및 조선 기자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들도 수급이 양호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보면 중국이 이 세계 선종 세계 최초 암모니아 이중 추진선을 모두 수주하면서 우리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수주 경쟁에 조금 위험 수위에 있는데 미중 악화 관계가 될 경우에는 미주 선사라든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어떤 수주 경쟁에서 좀 유리한 대목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K조선은 이제 3년 만에 이제 중국을 제치고 1분기에 작년 수주의 45.5%를 달성했는데 이는 1분기 선박 수주액 136억 달러로 작년 동기 41.4%를 증가하는 조선주의 어떤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 악화가 되면서 유럽도 이제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을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서 액화 천연 운반선 그리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세터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선사들이 캐나다의 어떤 잠수함 수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실적 모멘텀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세터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조선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잡아주시죠. 네, 조선주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중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 수주 경쟁에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눌림목에서의 어떤 공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이제 마지막 해양 플랜트를 매각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4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신고가 경신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눌림목 공략에서의 어떤 조금 공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일단 하나오션을 조금 탑픽으로 보는데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1분기 흑자 전환 속에서 글로벌 해양 플랜트 사업 쪽 부분을 위해서 싱가포르 조선사 캐펠이 보유한 다이나믹 지분을 21.5%를 910억에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과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하나그룹이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의 장기 성장 플랜이 좀 유효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2024년 1분기 말 수주, 신규 수주는 2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2023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291.1억 달러로 2.5년 이상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성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눌림목 공략하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국내 증시가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 관계 악화되어 있던 세터라든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전력 및 음식료 관련 세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눌림목에서의 어떤 공략 여부가 좀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게임이나 이러한 세터들의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낙폭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오히려 눌림목이나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 대기하면서 달러 환율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 흐름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물가지표가 외환시장의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율 시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4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달러원 환율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이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제 제한적인 예측을 말씀드리면 최근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했기 때문에 당장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4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도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4%,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큰 상승폭을 열어두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지표가 이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가 지표 발표 후 환율의 급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상수지 증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또한 유사시 만약 꼭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안정화 여력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현재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예상치 전월비 0.4% 같으면은 이게 연율로 거의 5%에 육박하는 꽤 높은 물가 지표입니다만 그래도 뭐 증시가 오른다거나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은 그 또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연구위원님 그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시세가 거의 같이 연동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오르면은 달러 강, 금리 떨어지면 달러도 약해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물이 얼추 4.5% 근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국채 그중에서도 이제 중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는 이 통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이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수급 압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24년 4월까지 약 5,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국채 순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를 상회하는 현상이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의무 지출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재정 지출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쌓인 국가 채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되면 단기 국고채는 비교적 하락폭이 클 수 있겠지만 장기 국고채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에서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달러 환율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최근 한은 총재께서도 원화의 프록시 통화 성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이 프록시 통화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다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이도 위안화나 엔화의 변화에 따라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원인으로는 위안화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원화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해지하는 등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에서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는 원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이지 중기적으로는 결국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무역 상대국의 펀더멘털의 상대적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화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29일 날 4월 말에 160엔 한번 찍었다가 그날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면서 확 밀렸고요.
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한 151엔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156엔을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뭐 BOJ가 다시 또 외환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혹은 외환 시장의 구두 개입 및 실질적 개입을 통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일본은 2% 중후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임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 절하는 그 국가 입장에서 특정 수출과 같은 부분에서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 저하 그 자체보다도 엔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면 다소간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일본 외환 보유액 중에 엔화 매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이 확대되어 원화 기준으로는 약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엔저 현상이 강화된 가운데 엔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일본 정부의 대규모 엔화 매수 등 시장 개입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 팀장님 뵈니까 또 한 달이 갔군요. 네. 자, 벌써 이제 5월도 중순인데 네. 요즘은 또 이제 시장에 셀 인 메이가 아니고 뭐 세일 인 메이, 뭐 바이 인 메이 이런 소리도 나와요. 네네네. 이제 그만큼 이제 5월 하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예전보다 좀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지금 최근 증시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지금 계속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금주 물가지표 발표를 네. 앞두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까지 3.3%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3%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부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에는 조금씩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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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지금 5월 중순인데 5월 들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ETF 수익률은 어땠나요? 네, 주간 단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이제 컬처에 투자한 액티브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ETF가 지난 한 주간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에 상승 흐름 좋았던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게임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타이거 게임 탑10 ETF가 지난 한 주간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가 조금씩 상승세가 반전이 되면서 미국 관련된 이제 반도체 ETF가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에는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미국의 이제 전력 관련주 버티브라든지 이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뭐 코엑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ETF가 지난 한 주간 6%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ETF들 지난 한 주간 한 6%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저 정도면 괜찮네요. 그렇죠. 한 주간 6%면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이다. 아까 K컬처 그게 보니까 수익률은 제일 높았는데 네. 뭐 K컬처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네. 뭐 산업을 하나로 딱 규정 짓기는 조금 규정 짓기는 힘들고요. 어렵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도 여러 가지 뭐 신작이라든지 실적 호조 때문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도 저기 보니까 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상위권이고 네. 최근 들어서 시선 많이 나오는데 네. 요거 그러면 바닥 지났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확산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넷마블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1분기 실적 호조가 나타났고 하이브의 지분 매각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됐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한 6,659억으로 분기 최대의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감소를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85% 정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 또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27개국 앱 매출 상위 10개 10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 NC소프트 또한 신작 발표라든지 또 구조조정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 상장한 게임 ETF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구성 종목이라든지 수익률도 한번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제가 운용 규모로 상위 3개 ETF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에 있는 KB스타 게임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 대비해서 종목이 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대 비중이 한 10% 정도로 좀 분산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스가 약 10% 정도씩 투자가 되고 있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KB스타 게임 테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크래프톤에 한 32% 투자를 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게임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 기업에 조금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전략의 ETF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에 정기 변경 시마다 25%씩 투자를 하고 나머지 25% 비중에는 7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이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더 작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뷰를 잘 결정하신 다음에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ETF 수익률 상위에서도 AI는 또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뭡니까 AI 소프트웨어 업체보다도 그동안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도 나오나 싶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말고 진짜 AI 소프트웨어죠. 네네. 근데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새 상품을 내셨네 또 신한에서.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공교롭게 신상품을 방송하는 날 내게 됐는데요. 오늘도 신상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4월 달에 말씀드렸던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이후에 두 번째 미국 AI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술혁명은 프로덕트에서 마무리된다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혁신 기술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게 다가가기는 너무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심포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AI라는 시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야지만 그 시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어떠한 좀 수익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집중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이런 쪽에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쪽에서는 좀 혜자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받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일즈 포스가 한 8%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기업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설계 툴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시놉시스 같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들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제 팔란티어라고 보안 및 국방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기업도 최근에 이제 AI 서비스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생성형 AI의 밸류체인에서 그 기반을 닦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역할을 했고 예. 이 반도체가 많이 활용되고 기반이 닦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윗단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모델이라든지 AI 서비스와 같은 이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올 한 해에는 조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ETF를 상장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담아놓고 20%. 있으시구나.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다양한 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분명히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오래전부터 오픈 AI에 많은 지분을 투자를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 서비스 쪽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조단이 되어다 보니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통 이런 큰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ETF 시장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벌써 이 종목 편입한 ETF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ETF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 기업이 상장이 될 때에는 아무래도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언제 대표성 있는 지수에 편입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규모는 코스피가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50위권 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가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기 위한 요건을 조금씩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15일 동안 시가총액 순위 50위 안에 있다라면은 다음 달에 편입이 될 수 있는 특례 편입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의 운용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TF는 아무래도 사전에 약속한 기초 지수대로 운용하는 그 방식의 ETF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도 상당수 있죠. 그런 ETF들은 매니저의 판단하에 종목들을 편입하고 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편입한 ETF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대자산운용의 유니콘 포스트 IPO 액티브 ETF 안에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비중이 한 8%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다스의 중소형 액티브 ETF 안에도 2.7%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성 있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 안에 종목의 편출입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냥 코스피 지수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담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적하는 ETF 안에는 이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비중은 작습니다만 0.3% 정도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ETF 시장에도 이제 조선과 관련된 뭐 섹터 ETF, 테마 ETF가 있기 때문에 이 ETF 안에도 IPO 신규 상장 특례 편입 요건으로 다음 달에 지수 내 이제 구성 종목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뭐 굵직한 종목이 하나 IPO 대여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뭔가 이 IPO 시장에 좀 뭐랄까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까. 그동안에 우리 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상장 당일날 이게 몇 프로냐, 더블 나오냐, 따더블 나오냐 이게 관건이고. 어쨌거나 뭐 첫날 그냥 다들 터는 게 관건이다 뭐 이랬는데 지금 이런 거는
상장 당일 이후 지금 뭐 한 3, 4일 만에 거의 더블 비슷하게 나니까 그렇죠. 계속 상승. 이렇게 된다면 이제 IPO 시장에서의 약간 그 트레이딩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무조건 첫날 던져야 된다는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희석될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네, 뭐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단기적인 호흡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투자자들은 조금씩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 쪽은 어떨까요? 현대마린 솔루션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그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좀 성공적인 IPO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어제도 그랬지만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 그 신조성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를 받을 때 좋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4월달에 조선주에서도 조선 산업에서도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중국의 조선이나 뭐 해운 관련돼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조선 산업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해운사죠.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5척을 중국에 수주로 줬던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설계 도면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런 15척 수주가 연기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사에게 오히려 수주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국 조선 산업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조선주를 많이 담고 있는 관련된 ETF도 좋은 흐름인데요. 뭐 3개월 기준으로 이 조선 ETF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 1개월 기준으로도 2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코스피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상회를 4월달 들어서 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 올 한 해는 실적에서도 호조세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좀 보합권인데 그동안 사실 코스닥이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나흘 만에 좀 탄력적으로 1% 이상 올라갑니다. 네. 내일 또 이제 하루 쉬고.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미국장 목요일날 아침에 또 급하게 또 소화해야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